있고 하니까. 그러게 이거를 물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로스쿨을 따거나 MBA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걸 알아봤는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알아왔는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하셨었나요, 실질적으로? MBA를 취득하고 나서. 거기 있을 때는 사실 저는 금융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엄마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효자네요. 효심 MBA.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바꿀 수 있지만 세 가지 중에 여러 개를 바꾸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서 제가 영국의 금융권에 가려면 세 개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뭐 그쪽 수업에서 굉장히 잘해서 막 1등도 하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되게 힘든 일이어서 거기 막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안 되고 나중에 한국에 왔더니 그제서야 이제 영국에 있는 한국의 금융회사 지점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바클레이 같은 데였나요? 그러면? 아니 한국 회사, 한국의 은행인가 증권회사에서 영국 지점에. 네, 영국 지점에서 이제 그런 나이스한 기회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또 그냥 그랬어요. 하려면 너는 외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거기 있는 한국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말 배가 부른 얘기죠. 그렇게라도 발을 담갔어야지 이제 커리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건데. 네, 뭐 아니 힘들어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일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인맥이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국 회사인데 영국 지점에도 런던에 있었을 텐데. 그럼요. 이제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영국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랬을 텐데, 네, 뭐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네, 뭐 그랬죠. 돌아왔고, 근데 그 저희 승화님과 저희 공통적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굉장히 잘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걔 예를 들어주면, 걔는 이제 얘가 안 되지 않나요? 너무 그 스테이터스가 특수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MBA를 가장 제일 잘 이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얘는 학부는 저희랑 비슷한 학교를 나왔고요. 한국에서요. 네. 전공은 뭐였나요? 상대. 경제학과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첫 직장이 삼성 계열사였어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고 있다가 맥킨지를 갔나? 네, 맥킨지를 갔죠. 왜냐하면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얘가 영어랑 일어를 되게 잘했어요. 둘 다요? 네. 그게 한국말보다 편했어요. 네. 솔직히 한국 사람이 보면 약간 어눌한.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솔직하게. 국적도 그러면? 아니 한국 사람. 국적.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맥킨지에 가시고. 맥킨지에 갔는데 맥킨지에 그렇게 가서 거기서 되게 높은 뭐 일을 막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어소시에이션이 뭐 어차피 근데 누구나 어소시에이션 가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걸 하니까 이제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MBA를 가게 된 거죠. MBA를 가서 MBA는 어디로 가셨나요? 미국으로? 아니요. 유럽의 모 학교로 갔어요. 좋은 학교로 갔죠. 1년짜리.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헤지펀드를 갔나? 홍콩 소재. 네, 홍콩으로 이제 옮겨서 헤지펀드도 갔다가 뭐 사모펀드도 갔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죠. 네, 그렇게 걔가 그렇게 그 MBA가 잘 된 이유, MBA도 잘 되고 또 MBA를 통해서 더 잘 된 이유는 왜냐하면 컨설팅이랑 또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월급 차이가 뭐 또 몇 배가 나거든요. 이건 또 완전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거는 일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일본말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콩에서 일하는 금융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내가 한국 사람이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한국이랑 뭐 하나를 같이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또 중국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 중국 애들도 많고 이렇게 안 되고 일본이 만만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일본 애들이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등등 해서 한국이랑 일본을 같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굉장히 이제 잡아잡기가 좋다. 아시아 퍼시픽을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네. 트릴링규어는 해야 된다는. 네. 근데 그거를 우리처럼 JLPT 2급 이렇게 간신히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제 네이티브 수준의 A로가 되는 거니까. 두 분은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동기예요. 저는 심지어 논산 훈련소 동기. 네모반 카투사. 여러분 카투사 가세요. 아니 카투사 네모반은 이제 다 같이 썼으니까 저는 심지어 같은 네모반에 있는데 그때 보직은 달랐어요. 그때 걔가 막 굴르고 막 진짜 그런 거 하다가 이걸 생각하다가 지금은 요즘 호텔 신라에서 위스키 마시는 거 보면은 정말 격세지감 있죠. 진짜 거기서 막 코 질질 흘리면서 서로 못 볼 거 다 봤는데. 네, 재밌습니다. 솔직히 학부를 어느 학교 나왔냐는 얘가 한국 안에서
그 삼성 계열사를 갔을 때까지는 중요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유학 가고 이런 거는 그렇죠. 뭐 솔직히 뭐 서울대나 뭐 제주대나 외국 애들이 보긴 똑같은 그냥 모르는 학교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똑같은 내셔널 스쿨이고. 네.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건 되게 잘 된 케이스인데 네. 모든 게 맞춰준 거죠. MBA라는 것이 이제 기름이 있으면 불을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나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아이디란 그 롤모델이 이 친구 같은 클래스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저도 잘 반수르마저도 반수르마저도 불쌍한- 영국에서 자리를 못 잡았어. 불쌍한 포지션이 하다니. 저도 나름 잘 됐어요. 왜냐하면 잘 됐죠. 돌아올 자리라도 있었으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돌아올 자리마저 뺏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 MBA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연락이 끊겼는데 왜냐면 자기 포지션을 자기가 탑 10짜리 듀크로 갔는데 자기 자리를 나중에 리플레이스가 탑 3 CBS가 와가지고 컬럼. 예,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굳이 내가 볼 때는 NBA를 가지 아니라 그 포지션을 지켰어야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선택을 페이오프를 좀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를 가는 분들은. 그렇죠. 자기가 굳이 한국에서 좋은 자리에 네, 있으면 한국에서 좋은 자리에서 뭐 소위 뭐 이 상경 계열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뭐 IB 뭐 이런 네. 포지션에 있으면은 물론 한번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찍고 오는 게 좋긴 한데 그 티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도 뭐 사실은 NBA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따지잖아요. 예, 스쿨의 어떤 티어를. 그리고 해외 MBA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네. 뭐 필수. 그래야만 거기 가서도 해피하고 갔다 와서도 그걸 이용해서 그렇지. 뭘 하지. 그거 아닌데 그냥 거기서 한국 사람이랑 놀면서 막 족보고 해가지고 뭐 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넘기면 삼성전자 미주법인입니다. 잘 돼봐요. 잘 돼봐야. 그게 근데 요즘엔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거를 노리고 보통은 안 가잖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탈출하고 싶어서 사실 MBA를 간 거지. 예, 그런데 돌아오는 게 삼성전자 미주법인이면 본인은 그 2년간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수업비용 미국으로 갔으면 1억 2억 썼죠. 생활비 뭐 블라블라 하고 다 쓰고.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월급도 못 받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아주 그냥 그 글로벌 감각이 없고 영국어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면 그런 듀크 같은 좋은 학교에서 받아줄 리가 없어요. 원래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한국은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네. 학원을 다니면서 스코어가 엄청 높아. 네, 점수 성적을 막 올리고 에세이 대피를 해가지고 몇백만 원 주고 남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속여서 내고. 자기 실력 이상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MBA가 그 본질이 뭐예요? 아까 말한 좀 더 나은 포지션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 티어 MBA 애들이 다 어디로 가? MBA 컨설팅 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월 몇천씩 벌면서 그런 MBA 캔디데이트들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육 사업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구조가 돼 버리니까. 하여튼 그런 업체를 네. 통해서 자기를 뻥튀기해서 좋은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뒤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평생 그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좋은 스펙을 가진 인생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모든 그거를 120%로 해가지고 가면 피곤하잖아요. 사는 게. 나의 어떤 깜냥이 있으면은 깜냥에 맞게 가야지. 벌써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네. 예. 뭐 질문 빼먹은 거 있어요? 질문 빼먹은 거 잠깐 질문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나 오늘 좀 스무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새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하느라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밖에서 들어다볼 수 있는 이게 약간 유리가 약간 보이는 라디오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네. 긴장되는 요소가 있네요. 네. 예. 그 승환님한테 궁금한 게 로스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이한재는 약간 이분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 벌써 이렇게 해마가 뭘 묻고 싶어요. 오. 맞아. 저 승환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해외 로스쿨이랑 국내 로스쿨 가는 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잘 모른다니까 그걸 왜 난 해외 로스쿨이 오히려 그 해외 MBA랑 비슷하지 않나요? 엘셋 보고 갔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오히려 요새는 국내 MBA 가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잡기가 힘들면 국내에서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내가 네이티브가 아니면은 거기서 어차피 송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한국에서 그 외국법 자문사로서 일하는 거는 이게 활동의 범위가 좀 한정되잖아요. 일단 송무는 못 들어가니까 외국법 자문사는 결국 그러면은 뭐 영문계약서 검토라든가 그런 쪽이랑 뭐 연구 용역 뭐 이 정도 또는 그 번역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기의 포지션이 한정돼 버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러면 그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외국 변호사를 뽑는다고 해서 뽑았을 때 예. 들어가는 게 오히려 한국 변호사 뽑았을 때보다 대우가 낮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필요성에 따라서 저 회사는 외국과의 국제 거래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그쪽이 훨씬 그 용도가 높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내 변호사들이 그렇게 송무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사내 변호사들은 자문이니까. 자문이나 계약 검토 쪽이 많은데 내가 영문 계약서를 맨날 봐야 되는데 뭐 저기 한국 변호사가 영어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 이러면은 사실 맡길 사람이 이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여쭤볼 게 있었어. 저희 그 MB가 보통 이제 그냥 직장인들 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끝나고도 박사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저기 승환님이 또 박사과정 중이시잖아요. 예, 휴학했죠. 박사과정 예. 중이었어요? 학비가- 박사님이세요. 학비를- 법학 박사. 아니요, 뭐, 과정 약간- 휴학 중입니다. 약간 수료도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나오는 법학 박사. 수료도 아니고 박사. 아니 그게 박사는 법학 박사. 요즘은 어느 업계나 그렇지만은 학력이 엄청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연구 용역 같은 거를 한번 이제 입찰을 하려 그러면은 좀 학위 있는 사람을 이제 대표 연구원으로 좀 두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가지고 안 돼. 그냥 대표 연구원을 뭐 어디 교수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헤드라이너로 해놓고 이제 가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짜 이론 연구를 하시거나 그 학교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생각해서 일단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박사학위 그 취득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좀 들어서 지금은 예, 휴학 중입니다. 뭐 학력 인플레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그 아직 학교에 계신 그 땡글님을 제외하면 저희 4명 중에 학산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젊으시니까 뭐 네. 그리고 근데 딱히 원한다면. 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연금 가산해서 주진 않지 않습니까? 예, 자격증이 있다고 더 주거나 학력도 있다고 더 주지 않나. 근데 저는 석사 하고 싶어요. 뭐 시간이 하세요. 하세요. 이게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은 하죠. 네, 시간과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아직 그 박사학위 위한 그 학교도 다 대출 학자금 대출 신청해가지고 하는 아까도 건데. 같은 학교로 가셨나요? 네, 그냥. 예. 승환님을 보면 정말 공부는 뭐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정말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도 공부는 시간은 많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은 사실 남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걸 했죠. 사실. 네. 예. 박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에스카 FM에서도 가끔 묻잖아요. 이제 뭐 로스쿨하고 예전 사시제도 하고. 근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그 돈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때는 뭐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다리 차버린 게 아니냐. 저기 그 양성비용은 제가 볼 때 이쪽이 더 높다고는 절대 말 못해요. 요즘은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별 재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처럼 절에 들어가서 이제 외워 사는 시기가 아니고 신림동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사실 에라에는.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학비, 그 신림동 학비, 그리고 거기 독서실 잡죠. 플러스 고시원을 잡거나 보통 원룸을 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옵셔널이긴 하지만은. 또 신림동 공부 비용. 네, 신림동 그 학습 비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사시의 경우 제 친구 중에 가장 빠르면 3년이에요. 정말 빠르면 진짜 천재라고 주변에서 사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3년, 5년 두 자리에도 안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 기간이 그냥 이제 뜨잖아요. 근데 월 100을 이상을 써요. 정말 사시로 가도. 예. 근데 그쪽은 남는 게 없잖아요. 나한테 뭐 학위 하나를 주겠어요. 이쪽은 그나마 대학원이란 신분도 대학원생이란 신분도 있지. 신분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 있고 학자금 그렇죠. 대출도 해줘요. 뭐 신림동 학원에서 장학금 줄 것 같아. 장학금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 그리고 그 선발 과정 자체에 뭔가 그게 있다. 글쎄 이쪽은 어차피 특별 전형이 있어서 오히려 빼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그리고 사실하고 해서 개천에서 욕나는 게 아니라는. 예, 이쪽에서도 말하는 거죠. 제 동기에서도 방송통신대학 출신도 있단 말이에요. 예, 제 후배는 졸업해가지고 그 친구는 뭐 대학 중퇴하고 그냥 방통대로 이제 학사학위 취득한 다음에 예, 그렇게 왔어요.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오히려 그 사시 시절에 그 통계 한번 봐보세요.
맨날 그 신문에서 매번 나왔잖아요. 뭐 파라군 출신이 몇 명이고 뭐 스카이가 몇 명이고 맨날 도표 그리잖아요. 사실 시절에 똑같이 분포도가 달라졌나 이 제도로 바꿔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거는 뭐 명확한 통계로 뭐 해서 비교해서 얘기할 일이지 이게 감정적으로 뭐 그렇죠. 예. 잘 세보지도 않고 잘 그냥 해보지도 않고 하는 건 사실 아니고 시험이니까 예. 뭐 이게 뭐 날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시험 적합성이 있어야 합격하는 제도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것처럼 본인이 시험 준비 안 하면은 김현장에 컨펌이 돼도 탈락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전 약간 다른 면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은 그 사법 시험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법조인의 정신이라든지 윤리성 같은 게 확립이 될 수도 있다 친다면 그건 어차피 신림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림동은 수험 준비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법조윤리와 같은 거는 연수원에 가서 학습하는 건데 그쵸, 예. 어차피 저희도 법조윤리는 뭐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 법조윤리로 물론 그런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는 별개예요. 그리고 연수 그리고 제가 뭐 연수원 교육의 질을 부정하지 저 연수원 교육의 질이 엄청 좋아요. 저도 방학 때 특강 연수원으로 듣고 가긴 했으니까. 근데 그거는 뭐 지금도 6개월 의무 연수를 하잖아요. 이 졸업생들은. 로스쿨 졸업생 6개월 의무 연수가 있는데 있나요? 그거를 지금 변협에서 하는데 일본은 연수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1년 코스로 의무 연수를 그렇게 바꾸면 되죠. 예, 연수 그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 연수원 출신이 아니라서 뭐 학습의 질이 그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그럼 연수원에서 교육 어느 정도 받게 하면 되죠. 왜냐면 연수원도 어차피 2년 차는 다 15 나가고 인턴 나가잖아요. 예,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이렇게 15는 뭐예요? 인턴 나가는 거. 인턴. 예. 네.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승환님은 그럼 그 법조인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좀 더 그 도덕적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지켜야겠다고 이렇게 들잖아. 자꾸 이게 뭐가 생각이 들잖아요. 뭐 판례 같은 걸 읽다 보면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자꾸 이렇게 사람이 왜 그래서 보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뭘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문장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면서 엄청 보수적으로 쓰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왜냐면은 본인이 좀 사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이제 함부로 못 쓰는 것도 있고. 방금 질문은 뭐 그거는 별개지만은 있겠죠. 근데 뭐 그걸 맹점을 이용해서 이제 꿀파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약간 좀 선비처럼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싶어요. 그럼 이제 판사나 검사가 되려고 해도 로스쿨을 봐야 돼. 로스쿨을 보고 나서 별도의 시험을 또 보는 건가요? 검사는 바로 채용하고 판사는 어차피 지금 다 경력 판사로 다 바뀌었어요. 경력 판사. 예, 그 일정 기간에 그 외부에서 활동한 사람 중에서만 선발하는 거. 그럼 변호사 출신이 판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바꿨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그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연수원생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근데 연수원이 뭐 하는 곳이냐? 판결서 작성법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뭐 판사만 법관 만드는 곳이에요. 법관 양성하는 곳. 법관이 될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나머지 사람들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이거 엄청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존이라고 했던 얘기죠. 예, 우리 국민연금 때 엄청 분노했잖아. 내 세금으로 쟤들 뭐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모르는 세계라서. 이건 뭐 근데 다 알잖아요. 공무원신 대우 받는다는 거는 월급 받으면서 인용과.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닌가? 사법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또 존치하자고 막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일본은 연수원 거기 로스쿨생 연수원생이 이제 교육받는다 그랬잖아요.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탁 교육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제도 굳이 그 연수원 교육 시스템이 좀 아깝긴 하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죠. 어차피 경력 법관을 양성해야 되니까 거긴 존재해야 되는 곳이고 그럼 거기도 이제 의무연수의 위탁기관 중 하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월급을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판사 될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론 이제 넓게 그럼 또 명분이 있잖아. 어차피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이쪽에 공익을 위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세금 멀쩡히 내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공익을 위한 사람이지. 그런 논리로 가면은. 저는 그거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넌 여기 출신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쪽으로 이제
그 우물에 독을 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원스텝 비하인드에서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서 법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연수원생으로 2년간 월급을 그냥 받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할 일이죠. 실로 파퀴아오의 인파이팅 같은 저돌적인 발언이네요. 갑자기. 그 생각해보니까 제 스타일이 좀 인파이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뚜벅뚜벅 걸어 한 대 맞으면서 두 대 치는. 실제로 진짜 진서님은 약간 메이웨더 같은 약간 느낌이 있네요. 여기 뺀질뺀질 하잖아요. 이게 저기 반포 특유의 강남 파라군 특유의 이 뺀질함이 있잖아요. 국악군이에요. 저희는 파라군 아니에요. 파라군은 세월호는 국악군입니다. 세월호 국악군인가요? 네. 근데 오늘도 이렇게 학군 얘기로 마무리되면서 그렇죠. 역시 결론은 금수저는 이길 수 없다. NBA든 뭐 로스쿨이든 금수저는 못 이겨. 그렇죠. 예. 네. 만 41세인데 NBA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폰을 받아서 가시면 가셔야죠. 근데 만 41세 해주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마 힘들 것 같고 보통 그 나이에는 이제 EMBA라고 이규제큐티브 MBA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거를 많이 가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커리어 체인지를 위해서 가고 싶다 하면 뭐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기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근데 처음엔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제가 무슨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굳이 걱정을 하자면 이제 그분이 뭐 영어도 제가 좀 더 잘했고 뭐 등 나이도 있으시고 등등 해서 저 누님이 잘 적응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뭐 저는 완전 쭈구리고 그 누님은 그분이 오히려 더 그 쉬는 시간이면 학교 그 중정에 나가서 담배를 딱 피면 이제 외국 애들이 담배 한 대 달라고 후아 물려들어요. 하나씩 탁탁 나눠주시면서 얘들아 하면서 쫙. 또 유럽 사람들도 담배 얻어 피우는 것도. 뭐 유럽 애들 뭐 저기 또 뭐 중동 애들, 인도 애들 막 와 가지고 막 거의 이제 데모가 되셔가지고 결국엔 지금 굉장히 잘 되셨죠. 외국에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외국으로 나가셨나요? 네네. 근데 그분은 그 학비를 커버할 만한 어떤 좀 확보하시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미 그 가시기 거죠. 전에 어느 정도 임원도 좀 하셔가지고 그거 다 충분히 충당할 만한 좀 재산도 뭐 모아. 제가 돈 얘기는 잘 모르지만 어쨌건 한국에서도 그 나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셨던 분이고 가서도 이제 거기 학교에서도 처음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EMBA를 가지 그러냐라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직장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냥 MBA를 가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못 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 상황이랑 자기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저희 로스쿨에도 43세 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졸업하고 나면 마찬가지잖아요. 졸업하고 나면은 좀 더 불리하죠. 왜냐면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어디 어소시에이시나 이제 월급을 그러니까 받으러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그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분들도 오히려 그냥 곧바로 개업하셔서 더 잘 풀려서 잘 되시는 분들. 결론적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좀 더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맞는 걸 해드리잖아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한번 저기 블랙 포리스트 하나 사들고 오시면은 그건 너무 싸다. 그거는 그냥 사들고 호의에서 사들고 오시고 저희가 교육 컨설팅을 블랙 포리스트가 뭐예요? 커피빈에서 파는 제일 비싼 거. 칼로리 폭탄이 있어요. 초콜릿 갈아 넣은 거. 두 분 좋아하시나 봐요, 약간. 제가 옛날에 한번 누가 커피빈에서 커피 사준다 그러길래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주더라고요. 생각이 나네. 저는 그 핑크 카드 다 찍으면 무조건 그거밖에. 아메리카노를 먹다가 핑크 카드 12개 찍으면 블랙포리스트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스탱스프는 이렇게 또 있어요. 홍보하시는 분인데 MBA를 가면 좋죠. 정말 성의 없는. 제가 갔다 와서 2011년인가 12년에 잠깐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때려치고 놀고 있는데 좀 노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취직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외국계 게임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MBA가 없었어. 그냥 기자 출신이야. 그러면 아마 그 회사에서 저를 그렇게 쉽게 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 MBA가 알려진 학교에 MBA가 있으니까 진짜 뭐 일주일 만에 됐나? 그래서 그냥 바로 출근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3개월 만에 그만두셨죠. 그런 걸 다 그만둔 거면 정말
기자식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 결론적으로 되게 그래 보여요. 약간. 저 게임에서 되게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에서도 좋아했죠. 그런데 왜? 그러면 둘 중에 게임이 더 좋았으면 게임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니, 약간 근데- 기자 외길 인생처럼 되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업무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게임 회사는 그냥 회사니까 예. 9 to 5를 해야 되고 뭐 또 음. 이제 홍보일은 일요일 주말에도 막 일이 생길 예. 때가 있거든요. 막 스타 게임 막 프로리그 막 일요일날 예. 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약간 좀 지금 그 언론사보다는 지금 제가 있는 부서보다는 네. 안 좋죠. 네. 누가 들으면 기자의 생활이 엄청 윤택하다고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약간 않습니다. 캐리 브래드쇼 같아요 지금 약간. 네. 예, 약간. 그렇지. 저는 요즘 그 라이프 워크 라이프 저는 밸런스 저 아주 잡지 좋아요. 에디터니까 가능한 사안이고요. 석간신문 일하시면은 아침 8시, 7시 40분에 출근한 다음에 11시 20분에 마감 맞고 저녁 마감 2번 맞기 때문에 죽어납니다. 약간 뭐 진서 앤더 시티 약간 이런. 네. 저는 네, 저분은 뭐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제가 MBA가 있었으니까 올 수 있었던 거고. 예. 네. 그래서 홍보 하십시오. 좋죠. 네. 네, 근데 갔다 네. 와서 홍보가 아닌 다른 포지션으로 꼭 간다는 보장은 사실 뭐 없는 거죠. 네. 없죠. 근데 그 홍보라는 직종이 점점 앞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홍보, 아, 그다음에 대관. 대관. 네. 대관 중요합니다. 아 대관은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진짜. 저 대관이 제 주변에도 이제 대기업 쪽 보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대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뽑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저쪽도 공공기관들 상대방이 뭐 방통이든 어디든 사무관들 있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사무관들은 뭐 상무 이런 50대 좀 이제 아재들이 만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도 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를 1대1로 그냥 마크 시키는 기 위하여 쓰는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한 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자 무슨 일에 그러면 뭐 담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관만 전문으로 하는 포지션도 있더라. 네. 그렇죠. 아 맞아. 기자에도 그런 일이 도움이 돼요. 저 MBA 같은 경우도 네. 취재를 하다 보면 뭐 좀 기업에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정부 공무원들이라도 좀 잘 나가는 엘리트들은 예. 다 외국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려면 뭐 저도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훨씬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박진 전 의원처럼 아이고 선배님.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네, 되게 그 한국 사회에서 외국 하기가 아무래도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아니면 3주 후에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저희 마무리 하는 건가요? 네. 드루미 하나 둘 셋. 드루미 화이팅! 이어지는 보너스 방송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취소된 방송분 중에서 이번 화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선별해서 편집했습니다. 국민연금 에피소드들 참여하셨던 이상년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사람은 로스쿨 가지 마라. 이런 사람은 MBA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시죠. 이런 사람 아까 저는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적합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시험 제도가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어쨌든 시험을 통과해야 돼. 예. 시험 적합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리 내가 뭘 잘하고, 그러니까 수업 같은데 PT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 미국에서 공부하던 훌륭한 친구였는데도 시험이 안 돼. 나의 공부 효율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MBA를 갔다 와서 실패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되게 신기하게 정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가서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가서 적극적으로 승부해서 잘 됐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갔다 와서 그냥 그 타이틀을 이용해서 되게 좋은 직장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MBA에 붙으면 학교에서 이미 다 웬만큼 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으면 가. 그렇지. 어떤 MBA에 따라 다르지 않냐. 어떤 학교를 가는 건가요? 랭크. 이런 랭크 상관없이 뭐 어디 후진 학교라도 갔다 와서 후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근데 직업적 만족. 후진 학교 가는 사람이 내가 그분이 뭐 내가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이런 소리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아마 다녔는데 후쿠오카 듀크즈. 그러니까 거기를 간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플레이스가 탑3 뭐였지 컬러 CBS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엄청 나 갔다 오면은 이 자리도 못 돌아온다 뭐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리는 못 갔을 그 정도 레벨을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NBA 인플레이가 워낙 심해가지고
지금까지 상현님 되시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디 가시겠어요? 뭐 본인이 원하는 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지. 좋고 나쁘고 저도 좀 어렸을 때는 이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 어렸을 때 드는 생각은 어디든 갈 수만 있으면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MBA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공부 자체에 몰입을 하는 분들은 이거를 좀 커리어의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그랬다가 그래서 또 이게 아닌가 싶어서 심지어 그래갖고 막 또 로스쿨 가시기도 하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은 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MBA 갔다가 공부가 좋아서 PhD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있죠. 네. 네. 우리나라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서 보면 MBA 따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MBA 했는데 공부 재밌네? 그래서 그냥 PhD 하는. 저는 뭐 그때는 지금 그냥 갈 수 있으면 뭐 어디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붙여주는 건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걸려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 비용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왔을 때 벌 기대비 그 기대 수익하고 내가 그냥 중간에 공백이 엄청 크잖아. 근데 이게 회사 스폰도 아니야. 그러니까 MBA 같은 경우는 학비도 내 부담해야 되고 생활비도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1억 썼잖아요. 더 쓰는 경우가 보통이고 그런 게 미국으로 생각하면 더 쓰게 되죠. 그쵸. 네, 시간도 더 쓰게 되는데 내가 이런 좀 고수익에 소위 말하는 고수익 사모펀드나 이런 데 못 잡어. 그냥 한국 기업 미주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사실 남는 장사가 아니지. 나는 그대로 있어도 승진도 더 빨랐을 거고 그 몇 년간 못 버는 기회비용 이런 거 계산하면 근데 그건 좀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장기적으로 뭐 특히 뭐 임원급에 간다거나 등등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ROI를 5년 안에 뽑아야 돼 이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OI는 고민을 하시긴 하셔야 돼 이거는. 근데 뭐 길게 봐도 못 뽑을 수도 있는데. 참고로 로스쿨은 ROI 뽑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인생의 ROI가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좀 재밌다니까. 맞아. 인생의 ROI가 전부는 아니고 1년을 정말 아주 너무 재밌게 보내고 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밀렸냐 안 밀렸냐를 떠나서 좀 이렇게 디베이트 붙는 거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거는 중요시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근데 그 디베이트의 결과가 취업의 결과로 또 연결됐어. 네, 그건 이제 그건 ROI 측면에서 취업은 전혀 상관이 없죠. 고민해야 되는 거고. 수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취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성적 아무도 안 아까 성적을 아무도 안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디베이트에서 졸업장을 일단 보죠. 학교의 클래스. 어쨌든 그런데 디베이트에서 밀렸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바이링걸은 최소한 아니란 얘기예요. 바이링걸이 아니면 현지에서 잡잡기가 쉽지 않겠죠. 내가 차라리 엄청나게 금융공학이나 숫자가 돼. 그럼 굳이 말을 안 해도 내가 숫자로 언어를 할 수 있으면은 잡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전부 다 어카운팅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들었을 때는 미국은 약간 우리는 그 미국이라 그러면 약간 글로벌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국 자체가 굉장히 로컬한 사회라서 가장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서부에 학교 나온 사람이 서부 로스쿨 나온 사람이 동부의 뉴욕에 가서 취직하려고 하면 취직 못한다. 원래 걔네는 원래 사이 안 좋잖아요. 그 보스턴 리갈만 가서 나왔지. 뉴욕에서 로스쿨 나온 사람은 딴 데 가서 취직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단지 학교 순위가 높다고 그래서 뉴욕에서 로스쿨 나오고 그다음에 LA 가서 취직하려고 했더니 취직 못한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네들 내부에서도. 그러니 뭐 외국인을 놓고는 뭐 더 말할 게 없죠. 뭐 뉴욕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 LA 취직 못하는데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은 뭐 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미국이라는 그 MBA든 뭐든 간에 미국이라는 사회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도 생각해 줄 거다라는 기대는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일단 나를 어떻게든 내가 거기 이방이니까 깔고 가려고 할 텐데 내가 과연 그거를 이길 만한 무기가 있느냐, 뭐 의지랑 열정이 있느냐. 물론 다들 나는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졌을 때 뭐
그 부분을 이제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고 아닌 사람은 뭐 아니겠죠. 예. 저는 아까 말한 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제 주위에서 미국 외의 다른 나라 MBA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후회한 사람은 없었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솔직히 많이 몰라. 네. 그리고 제 경험상 제 주변에서 국내 기업 외에 취업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 친구? 그 친구. 근데 저희 주위에 되게 많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저보다 다 리턴했어요. 유럽은 거의 학교가 정말 글로벌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 저희 학교에 영국 출신 애는 5%인가? 그것도 안 됐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라서 애초에 글로벌로 가기 때문에. 예. 근데 최소한 학교의 네임밸류는 중요하죠. 외국 회사일수록.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 학교에 간 게 저는 중요하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꼴등을 해도 패스는 다 가능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저희는 있었어요. 예. 몇 명 있었어요. 예. 근데 글쎄 그 사람들의 뒷얘기는 들을 수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패스 여부가 물론 다 절대평가를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네.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성격들이 좀 근데 NBA에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경쟁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랑 옆에 있으면 잘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거기를 왔지. 그치. 네. 안 그러면 그냥 회사에 얌전히 있어서 과장 되고 차장 다 못할 텐데. 네, 뭐 알파 메이고 약간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그 경쟁이지 그게 무슨 나중에 나라의 커리어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저랑 의견이 다른 것 같아. 제 주변에 그렇게 해외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의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으로 와라. 뭐 이런 거. 해외에 안착하는 거 별로 기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내추럴 본 코리안이면은 해외에 안착할지가 쉽겠어요. 왜냐면 스킬이라는 게 딱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최소한 배관공 기술이라도 있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가는데 NBA가 특별한 스킬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거겠네요. 외국에서 이제 MBA를 해갖고 현지는 일단 뭐 웬만해서는 포기하고 한국에 왔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아더와이도 뽑고 자기 만족도 있고 이럴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NBA만 있다고 해서 더 성공하는 시대는 갔고 NBA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분야로 가기 위해 한 발 담그는 그런 기회를 사용하는 게 근데 중요해요. 결국 그것도 케바케란 거잖아요. 결국은 얘가 갔다 와서 근데 그 기회가 가서 잘 된 건지 원래 델롬들이어서 원래 갔든 안 갔든 잘 될 사람이었는지. 예를 들면 제 아는 선배는 고등학교 선배인데 한국에서 그 건축가를 나오고 부동산 그 에이전시를 다녔어요. 근데 뉴욕 NIU로 가서 그쪽에 있는 현지 부동산 업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MBA를 가지 않고 그냥 근로 취직은 거의 불가능. 예. 근데 NIU를 다니면서 거기서 인턴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얼굴에도 마주쳐야지 인턴이라도 잡을 기회를 얻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수억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억을 쓰면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못 뽑을 것 같아서 MBA를 포기한 거고. 네.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몇 분이나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그리고 사실 누가 얼마나 공감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학도 그다지. 전공도 두루뭉실하게 순수 인문학이라고 말해두죠. 제가 금수저나 응수저는 아니고 당장 생계가 급한데 취업의 벽은 하늘 같고 괄호 열고 인턴조차도 여러 번 떨어졌네요. 괄호 닫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기업의 환경은 정말 안 들어가는 일을 못한 것 같고 너무 게으른 건가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사춘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들 보면 인턴도 한두 번씩 하고 교환학생도 가고 자격증 어학 안 한 게 없는데 책은 읽었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제 얘기예요. 직접 쓰신 거예요?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요.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얘기랑 너무. 근데 그 글쓰님은 일단 MBA를 고민하실 만한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랑 약간 비슷해가지고 제가 약간 이게 약간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쵸. 이렇게 되면 되게 답답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취업하기도 싫었고 그때 정말 돈을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저는 큰 회사 3군데 써보고 서류 떨어지고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접고 그냥 직원 10명짜리 잡지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안 들어가느냐 못하는 기업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랑 팟캐스트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5년 생각하고 뭔가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 너무 저쪽 아니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 아닙니다. 저희 진행자들은 별로 훌륭하지 네, 여긴 심해요. 생활 수준이 장난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처럼 이제 주변 보시면 자기보다 잘 된 사람들만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또 인턴 한 얘기, 교환학생 간 얘기, 자격증 딴 영어 한 얘기. 그런 거를 본다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답변글을 제가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 답변글, 예?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 자랑은 아닌데 강남 8학군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테크트를 타고 왔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특목고 승원님은 특목고 1등 특목고에 반장을 하셨고 뭐 자랑해서 저 모의고사 전국 1등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백수 2년 했잖아요. 예, 백수 2년 하고 대기업 갔다가 대기업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때려치우고 중소기업 갔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갔더니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2에 대학원을 가. 그래서 늦은 나이에 35이었나 36이었나 나와가지고 밑바닥 어소시에이트로 한 1년 반 이러다가 자영업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도 저는 사춘기인가요? 했지만은 저는 이 나이인데도 저도 사춘기예요.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건 그야말로 영업 안 되면 뭐 접어야 되는 건데 그럼 진짜로 뚝섬에다 한강 수지탐사로 가야지. 하여간 뭐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는 이상은 다 이 고민은 누군가 할 수밖에 없어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부딪혀서 깨지고 올라가 있어도 고민합니다. 예?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올라가 있으면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고민도 해야 돼. 네, 올라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재 국가에 환수당할까봐 고민하시는 거고 어쨌든 이미 환수당해서 올라가 그래서 있는데 그런 분들은 환수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고 현재는 갖고는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금수저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누구는 고민해요. 누구는 고민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친일 임명사전에 없다. 그냥 뭐 그러니까 저는 희망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금수저가 아니니까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세요. 그래서 만족하시는 데에서 정착을 하신 거고 안 되면은 또 대항해 시대처럼 또 다음 항구 찾아가야지. 카보베르데 갔다가 신대륙 갔다가 해서 한 무역 루트 뚫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라이프 이저전이라고 누가 그랬어. 네, 그런 거죠. 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든 말든 뭔가 해야 될 수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요. 예. 뭔가를 안 하면 저처럼 2년 백수 생활합니다. 아무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제 거의 10년을 들은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례 중에 어떤 분 따님이 명문대 생명공학 학부를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졸업 다 하고 나서 명문대까지 가서 졸업 다 하고 나서 생명공학이 내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명공학은 어떤 그 길로 가면은 석사하고 박사해서 그 어떤 어느 굉장히 그런 레벨 공부를 끝까지 해야 취직을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학부를 나와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뭐 하냐고 집에서 게임만 하신대요. 어떤 아는 분의 따님이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지가 오래됐고 비슷한 얘기를 한 지난 10년을 계속 듣고 또 젊은 분들이 요즘 취업이 안 된다는 사실 대기업이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도 이렇게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쓰고 싶은 사람만 뽑아 쓰는 거고 지원자가 많으면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냉정하게 돌아가고 나의 기대에 못 미치면은 사실 뭐 방법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 힘들지만 뭐 아무 일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아예 좀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게 꼭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일 필요는 없고 그거는 막상 여러분들이 했을 때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무런 경험과 어떤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것을 굳이 찾겠다 그러면 너무 나의 관점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이런데 결국 제가 국민연금 그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층은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피해 다닌다고 젊은이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무슨 노령층을 부양하냐 그러면 이제 뭐 같이 뭐 망하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뭐 꼭 그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싶느냐보다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느냐를 찾아가면 거기서 보람이 생기면 아 이게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일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좌절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좀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꼭 내가 희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길들이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뭐 그냥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조금은 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나한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기업이 뭐 나를 불러주지도 않는데 뭐 그거 갖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게 꼭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찾으면 기여하는 게 커질수록 사회는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젊은 분들은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만 애드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아재 같다, 꼰대 같은 것 같은데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서 좋다. 돈을 받으면서 하는 일 중에 재밌는 게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 제가 옛날에 스노보드 탔잖아요. 근데 잠깐 강사 일을 했단 말이에요. 5만 원 받으면 하나 가르치면 일단 5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진짜 타기가 싫어. 그 스노보드가. 근데 돈을 내가 내면서 시즌권을 끊으면서 타면 정말 즐겁잖아요. 이거 직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게 변호사 일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뭐 보람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나한테 적성이 맞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게. 근데 이건 뭐 느껴야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못 한다가 아니라 그냥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은 취미생활로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저희 두루미 게임도 이제 사업화하면 재미가 네.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열정을 잃게 되고. 그러면 진지한 얘기가 재미없잖아. 이렇게 꼰대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엄청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 사실 국민연금이 걱정돼. 그 청취가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꼰대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MBA나 로스쿨 얘기는 우리가 이걸 너무 깊게 얘기하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우리 조진선님이나 저나 몇 년에 걸쳐서 생활을 하면서 삽질을 하면서 느낀 경험을 지금 무료로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대치동의 교육 컨설팅 회사들한테 가면 시간당 얼마 타임빌링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최소한 이게 좀 더 깊은 얘기나 깊은 진솔한 얘기 듣고 싶어 하시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사주시면, 저는 참고로 커피빈의 블랙 포리스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나 사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테크트리, 예전 사실관계를 들어야 이쪽도 내 경험상 분석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 가지고는 일반적인 얘기밖에 안 나가요. 여기 에스크미면 왜냐면 자기 걸 오픈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네 경험은 어떠냐라고. 저희 경험 비쌉니다, 참고로. 어디 옛날 얘기도 있잖아요. 뭐 미켈란젤로가 어디 부잣집 귀족한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림 그려주는데 님 왜 이렇게 비싸게 받은 그랬더니 내가 이 그림 그리려고 20년간 그림 그렸다 임마 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경험은 비싼 거예요. 며칠 전에 허영만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아 그래요? 네.
진서님도 몇 년을 삽질하고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을 지금 삽질. 팟캐스트를 지금 11화째 하고 있는데 11화쯤 하니까 이렇게 뭐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건 마이크. 네, 남는 건 마이크 하나지. 그러니까. 예,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혹시 하게 되면은 와서 별풍선이라도 한 번씩 쏴주시고 스티커라도 주시면은 저희가 네, 감사하게 더 끼워드리는 걸로. 오늘 한 주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는 또 에스크 FM 네, 올려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다음에 또 하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게 말씀드리면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용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시는 게 뭐든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 세 줄 요약 해야 돼. 세 줄 요약 오랜만에 하나 주시죠. 네, 세줄 요약 한번. 네. 근데 서로 간에 얘기한 게 달랐잖아요. 뭐 괜찮아요. 승관님이 항상 저기 그 세 줄 요약으로 끝냈거든요. 서로 정리 하나씩 할까요? 서로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한번 먼저 한번 하시죠. 정리 좀 할게요. 게스트 분 정리 한번 먼저. 정리요? 정리가 안 되는 내용 같은데요. 뭐 경우는 뭐 다 다른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본인의 눈높이나 아니면은 학교가 받아주느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뭐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후회를 더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MBA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면 일단 한번 원서 넣어보세요. 네. 그래서 붙은 다음 고민에 붙은 고민에 붙으면 가능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들이 잘 알아서 뽑습니다. 일단 MBA나 로스쿨 같은 포스트 그레주에이시 신분 상승의 계단은 아니에요. 사다리는. 이거는 제 경험상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삶을 좀 더 액티브하게 바꿔보고 싶으시면은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이팅 멘트하고 끝낼까요? 예. 드루미 하나 둘 셋. 드루미 화이팅!